IT에 관한 이야기를 가장 쉽게 전달해드리는 시간, 이인복의 IT 트렌드를 읽다. IT, 일상 IT 시작합니다. 자, 오늘은 월요 IT가 아니라 목요 IT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이슈가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정리해서 이야기를 드리려고요. 오늘은 인공지능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고 알아두시면 좋은 소식 몇 가지가 있어서 전해드립니다.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소식, OTT, 한국형 OTT 서비스 통합을 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드디어 마무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티빙과 웨이브가 합병 예정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왔어요. 이미 KT에서 진행하던 서비스하고 티빙은 합병을 했었죠. 그래서 KT 이용하시는 분들은 빨리 티빙 이용권 등록해라. 무료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폰에서만 되는 겁니다. 이번엔 티빙하고 웨이브가 합병을 한다고 합니다. 진정 공룡이 탄생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합병을 하느냐? 콘텐츠 제작비 부담 증가하고요. OTT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해서 논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무한 경쟁의 시대이고 넷플릭스랑 디즈니 플러스 이런 것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슈가 나온 게 아닌가 싶긴 하네요. 자, CJ ENM하고 SK 스퀘어가 각각의 대주주예요. 그러니까 둘이서 합병을 하게 되면은 정말 큰 공룡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지분이 48.85하고 웨이브 지분 40.5%다 보니까 뭐 금방 협의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은 최대 주주가 누구냐? 여기에서 CJ ENM, 그러니까 티빙 위주로다가 결합이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티빙 베이스로 해서 거기 웨이브가 얹혀지는 형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긍정적인 점이라고 하면은 우선 저하고 여러분들 이용하는 입장에서 긍정적인 점이라면 저처럼 티빙도 이용하시고 웨이브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티빙 같은 경우에 월에 13,900원, 웨이브도 13,900원인데 재밌는 게 티빙은 현재 연간으로 결제를 하시게 되면 114,000원이고요. 웨이브는 139,400원의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월 이용료는 똑같죠. 매월 12,000원 혹은 14,000원 정도의 비용을 내야 되는데 이 두 개 냈던 게 24,000원에서 하나로 줄어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하나 정도 줄이고 싶었던 분들한테는 이것도 꽤 매력적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저희들이 아니라 제작하는 입장에서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A라고 하는 컨텐츠 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영화라든지 드라마를 제작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티빙에도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웨이브에도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됐을 경우에 계약 조건은 다르겠지만 각각에서 매출이 일어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합쳐지게 되면은 수익은 떨어지게 된다는 얘기가 듭니다. 그리고 티빙이나 웨이브나 왓챠는 여기 껴들지 못했지만 티빙 웨이브와 같은 OTT 서비스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오리지널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야 돼요. 자체적으로 투자를 해서 콘텐츠를 만들다 보니까 그 덕분에 수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었던 효과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에요. 콘텐츠 제작비 부담이라고 하는 것들. 본사에서는 부담이 되지만은 콘텐츠를 제작하는 입장에서는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몇 년 동안 없었습니다. 자, 둘이 합병을 하게 되면은 제작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진정한 옥석 가리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그런데 또 우리의 관심사는 이쪽이죠. 이거 구독료가 어떻게 될까요? 13,900원의 프리미엄 서비스가 있는데 두 개를 합쳤으니까 별도의 웹을 또 만든다? 과연 그렇게 될지 아니면 컨텐츠 교류하는 쪽으로 가게 되지 않을까. 현재 있는 건 유지를 하는 거죠. 컨텐츠만 쭉 교류를 해가지고 똑같은 거 이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알아서 티빙 앱을 이용하는 사람들, 웨이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갈라치게 하지 않을까, 알아서 갈라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합병을 하더라도 통합 플랫폼 뭔가를 만드는 건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그래서 현재 가입하신 분들 중에서 저도 마찬가지지만 연간 결제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거는 분명히 개선안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기다려보는 걸로 하시죠. 자, 이거랑 같이 맞물려서 둘이 할 수밖에 없는 거는 전 조심스럽게 아마존 프라임 아마존 지금 쓰시는 분들 계시죠? 저도 이제 프라임 비디오 보다 말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국내에 등장하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드네요. 자, 두 번째 얘기 가보죠. 지금부터는 우리 핀테크에 대한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인터넷 뱅킹 서비스 이용하시는 분들 있으실 텐데 인터넷 전문 은행을 이야기합니다. 인터넷 전문 은행이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뱅크 그리고 K뱅크가 먼저 나왔었죠. K뱅크, 카카오뱅크,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토스뱅크가 등장했어요. 이 세 개가 인터넷 전문 은행인데 제4의 인터넷 뱅크, 인터넷 전문 은행이 설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디냐면 3.3이에요. 3.3 이용해 보셨던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광고는 저도 정말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의 이름이 자빈스 앤 빌런즈거든요. 예, 자비스 하면 아이언맨의 그 자비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고 그 빌런이라고 한다면 악당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회사 이름 독특하죠. 여기서 하는 서비스 이 3.3이 세금 신고하고 환급 플랫폼을 운영을 해요.
그래서 요거 많이 보셨죠? 1인 평균 환급액이 17만 5천 원이니까 여러분들이 가입하시고 나면은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무료 환급되는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였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설립을 앞두고 있다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럼 특징이 있어야 될 텐데요. 특징은 기워커하고 엔잡러를 위해서 들어간다고 합니다. 1,800만 넘는 가입자가 있는데 이 중 550만 명 중에서 자영업자가 230만 명이고 엔잡러가 32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개인 사업자 위주인 거예요. 큰 기업이 아니라.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금융 특화 서비스 혹은 대출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거를 키로 가지고 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K뱅크라든지 카카오뱅크나 토스뱅크의 사례에서 보듯이 이제 컨소시엄이 중요해지거든요. 이 회사만 서비스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제 돈을 투자할 수 있는 단단한 회사들이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K뱅크 같은 경우에는 KT 기억나실 거예요. 지금 BC카드가 주가 됐지만은. 그리고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카카오라고 하는 거대 IT 기업이 있었었고요. 토스 같은 경우에는 콘솔을 만들었었다가 잘 안 됐었었고 독립적으로 본인이 자체적으로 추진을 하게 되면서 역시 몇 곳들만 제휴를 맺어갖고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3.3억 원 누가 손을 잡을 수 있게 될 것이냐? 조심스럽게는 LG 쪽이 들어가지 않을까 이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또 인터파크도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연말 아니면 내년 초까지 마무리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11월 말이니까요. 12월이 되게 되면 좀 더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 지켜보시죠. 마지막 얘기입니다. 애플 얘기가 오랜만에 나왔는데 제품 얘기가 아니라 애플 카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골드만삭스하고 애플이 손을 잡고 나서 애플카드 파티십을 맺었었습니다. 2019년부터 시작이 되면서 애플이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에는 우리 플래티넘 카드를 받을 수 있었죠. 굉장히 독특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앞엔 아무것도 없고 정말 애플 로고밖에 없고 너무 깜찍하고 정말 갖고 싶게 만들었던 바로 그 카드였었는데 이게 해지가 될 거라는 얘기가 나오는군요. 그래서 해지를 하게 되면은 애플 통장 만드셨던 분들, 저축계좌, 대출 서비스 이 모든 것들이 포함이 돼서 아예 해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아쉽다는 평이 미국에서는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금리가 안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래도 우리나라 은행 금리가 미국보다 낮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있는 기본적인 은행 금리보다 더 좋았었던 게 애플 카드였었어요. 그래서 애플이 금융업을 제대로 시작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은요 어떻게 될 것이냐? 애플은 별도로 갈 겁니다. 별도로 갈 수 있을 만큼 역량을 이미 갖추고 있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골드만삭스하고 2019, 2020, 2021, 2022, 2023이잖아요. 한 5년 동안 함께 했었으면은 애플은 이미 금융업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정도 이해도가 높아졌다라고 보고 있지 않을까 이 생각 한번 해보게 됩니다. 내년에는 분명히 애플카드, 시리 더 업데이트된 버전이 나올 거고요.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핀테크 부분하고 개인적인 맞춤형 비서 서비스가 들어가게 될 텐데 이때가 되게 되면은 골드만삭스는 파트너가 아니라 경쟁자가 될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현재까지 왔었던 파트너십을 접는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세 가지 소식이었습니다. 티빙과 웨이브 합병 예정이라고 하는 이야기고요. 3.3 인터넷 뱅킹 예정. 인터넷 전문 은행을 설립할 예정이 있다. 골드만삭스, 애플카드 결별 예정. 오늘 예정만 세 가지 이야기 드렸는데 이 소식 기억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더 재밌는 소식들을 가지고서 올해 마무리하는 다양한 IT 이슈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상 IT였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